자, 다음은 네. 전망, 동향 중요하죠. 또 좀 말씀해 주세요. 맛도 사 먹고 즐거운 파티. 약 30년이 안 된 택지가 됐죠. 여기는 이제 재건축까지는 아마 시간이 뭐 예측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참 있어야죠. 네.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 그럼요. 아파트를 잘 지었나 봐. 재건축 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10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정책 변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왔던 그 입지 가치로서의 생명력으로 가는 거예요. 학군이라고 하는 이제 집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 여건을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염두를 하셔야 될 게 꼭 이 둔산동의 크롭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대전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절대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올 사람들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곳 쪽으로 시선이 좀 분산될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변수들도 많이 있고 여기는 네. 이제 지역적으로 더 이상 끌어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집을 우리가 6개월 후에 팔아야지 2년 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적어도 3년 5년 길게 보면 10년 후의 가격을 보고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실수요자라면은 교육 요건 맞으면은 상관없지만 투자로 한다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가격 상승률 보일 때 정부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대전에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 이렇게 가격이 몇 년 동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국적인 수요로 쫙 빨아들였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죠. 대출 막히고 갭 투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규제가 없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눈길들이 오르는 게 있어서 이런 상관관계도 좀 따져봐야 되고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추격 매수를 단기간에 붙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미 지금 본 시세로만 봐도 꽤나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빠질 가능성 또한 있죠. 이쪽에 오려고 하는 유효 수요는 아니겠지만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좋은 호분위기를 타서 중구와 동구 쪽의 재정비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철거되거나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준공 이후에 다 새집 찾아가잖아요. 공급이 이제 많아져요. 그 집들이 할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면 네. 어쨌든 이제 거시적인 희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하락에 대한 염려도 좀 당연히 있는 편이라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새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학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품 가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면적에 따라서 뭐 세제 적용되는 세율도 봄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 컨디션 주차라든지 그렇죠. 단지 내 편의시설 그다음에 조경, 아파트의 뭐. 조경 구형의 어떤 주민들 커뮤니티 뭐 음. 이런 사용에 대한 상품 가치를 본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신축 아파트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집을 사야 되는 3, 40대들이 예전에 이제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속도보다 집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어놓으면 이제 입지에 따라서 이런 상품성 없이 가던 시대가 아니라서 이런 측면에서 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입지 가치로만 요거는 그래서 미래로서의 어떤 성장성은 이미 이제 성숙돼서 차오른 이쪽보다는 네. 좀 더 서쪽에 상대동, 원신흥동, 도안 이쪽에서 이제 새로 아파트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 분양이 됐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지금 당장 붙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가격적인 효시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봉선동 일대가 엄청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광주도 분양하는 것 보면 평당가가 1,500만 원을 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와. 700만 원, 800만 원 네네. 그 정도 시세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광역시 시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인접해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가 여기도 2천만 원 이렇게 맞춰오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세종시의 이제 중심 상업지의 이제 고층 주복이 나성동 이쪽이 올 하반기부터 입주를 하는데 네. 규제 속에서도 가격선을 얼만큼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로 좀 보면서 네. 매입 타이밍을 좀 골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나중에 뭐 한 10년이나 뭐 15년 후에 네. 재건축 이제 조합 추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날 수는 있겠죠. 여튼 여기 지금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는 입지 위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아파트인 거고. 아 그렇죠. 입지로 너무 좋지 뭐 백화점도 갤러리아부터 뭐 롯데 있고 뭐 돈 쓸 것도 많고 공원들도 많고 길도 넓고 대전에서 둔산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업무 시설도 많고 네. 출장 가면 이쪽 많이 가고 뭐 출장 가게 되면 보통 그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갈 때도 있지만 KTX 타고 가다 보면 서대전역 내릴 때도 있고 대전역 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전역은 이제 은행동 근처 예전 상권 있고 네네. 거기도 이제 개발 한참 하고 있고
서대전역도 이제 서울만 오리동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오리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 구도심에 있다가 갑천 지나는 순간부터 동네가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이제 분당 가다가도 천하나 건너뛰고서 정자동 분위기 싹 달라지고 그쵸. 강남 반듯반듯한 이런 거 달라지는 그런 비슷한 택지 개발한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편리할 수밖에 없지. 그런 입지 가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상징성 있는 한 자릿수 억 원대가 아니라 이제 1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고 이 고점을 얼마나 지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섣부르게 오른다 내린다 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기 요인과 불안 요인, 뭐 기회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성향과 지금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죠. 도안동이 더 좋다, 상대동이 좋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뭐 다른 거고. 질문 받는 게 맨날 세종시 가면은 2생활권이 좋아요, 3생활권이 좋아요. 대전 오면은 세종시가 좋아요, 대전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꼭 네. 그렇게 제로섬 분위기로 물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이 다 담길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물 붓다 보면 여기부터 먼저 차오를 때가 있고 이렇게 쭉 찾아가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게 서로 다 시너지를 내는 좋은 게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좀 높아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좀 민감하게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결론 한마디. 지금 매입 타이밍 놓친 분들은 네. 조급함 가지고 지금 덤벼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크로버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던 또는 이주를 하시던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